먼저 연말정산에서 첫 번째 보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험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소득공제라는 건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근로자가 원천징수를 당하죠. 그러면 그 원천징수 당한 전액에 대해서 우리는 소득공제를 받아요. 그럼 소득공제 받는 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이런 형태가 시험 문제에 만약에 나온다면 쓸데없는 정보예요. 이건 우리가 직접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급여자료 입력에 1년치를 입력한 게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얘 어디에 입력하지 이런 고민을 주려고 이 정보를 주는 나쁜 출제위원들이 가끔씩 있으니까, 그러면 그건 우리가 얘는 전액이고 우리가 쓰는 게 아니더라, 그냥 신경 안 쓰면 돼요. 실기시험에서는.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보험료 세액 공제인데, 자 우리 컴퓨터를 3005번 회사로 해서 3005번 잠시만요. 자 여기서 원천징수의 원천징수 탭 3005번 회사의 원천징수 탭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셔서 어제 우리 사람 한 명 불러왔었죠. 그냥 전체 사업 누르면 전부 다 불러와지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 메뉴를 보면서 설명드리려고 제가 여기 들어오자라고 말한 건데, 자 보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여기 특별소득공제 있어요.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더블 클릭을 하면 창이 뜨는 거예요. 노란색 되어 있는 건. 흰색은 그게 금액을 쓰는 거고, 여기 노란색 되어 있는 건 더블 클릭을 하시면 창이 뜨는 건데, 창이 뜨고 나면 여기에 우리가 입력할 수 없게 금액이 들어와 있죠. 얘는 우리가 손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던 거예요. 이 금액을 주더라도 우리 신경 안 써도 된다. 우리가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급여자료 입력해서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금 그냥 여기 건강보험료 있는 곳에서 더블 클릭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보면, 자 지금 이제 보험료는 세액공제인데, 세액공제는 오른쪽에서 산출세액 아래로 이제 세액 감면 세액공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산출 세금이 나와야 세액공제 세금에서 빼주겠죠. 그래서 세액공제는 이제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건 어제 제가 썼던 거라서 지워버리고, 자 여기 보장성 보험에 일반하고 장애인이 있죠. 보장성 보험에, 그럼 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면, 자 전제 조건이 본인이 계약자고, 그리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되는 거예요. 본인도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이고, 우리 기본공제 앞에 부양가족 명세 할 때 했던 거 있죠. 나이 20세 이하나 60세 이상,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이 조건이 충족하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해서 보장성 보험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한도는 이론상 기억하는 거고, 150만 원이면 15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100만 원 한도로 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 보험이면 그냥 여기 보장 일반에다가 쓰는 거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만 아래쪽에 쓰는 거예요. 여기 아래는 추가 공제 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장애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장애인 적혀 있는 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여기에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의료비 세액 공제를 보면, 자, 의료비 세액 공제는 중요한 특징이 나이나
소득 금액에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금액 제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나와 수평적 수익적 관계자들의 의료비는 모두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모두 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 의료비 탭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노란색이 되어 있으니까 창이 뜨겠죠. 그럼 창이 뜨면 난임 시술비, 본인, 65세, 장애인, 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본인의 의료비는 전액이니까 여기에 놓고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어도 전액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으면 돼요. 그리고 그 외 장애도 없고 65세도 안 넘는 배우자나 자녀가 형제자매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밖의 공제 대상자에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가 작년부터 적용이 된 게 실손의료보험을 적용을 받으면 의료비 세액 공제가 이제 대상이 안 돼요. 자, 잠시만요. 그럼 우리 형제자매나 배우자나 자녀들이 65세가 안 넘고 그리고 우리 장애가 없으면 그 밖의 공제 대상 여기에 쓰는데, 여기도 한도는 신경 쓰지 말고 총 합이 700만 원까지만 돼요. 그래서 전액이 다르다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자, 여기에 입력할 때에 입력하면 안 되는 것들이 해외 의료비나 아니면 우리 미용 목적 성형이나 건강증진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들 있죠. 그리고 강병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빼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금액들을 합쳐서 쓰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70세이신데 의료비가 100만 원이 들어갔으면 여기에 100만 원 들어갈 거고, 형제자매가 의료비가 또 100만 원 들었는데 장애가 있으면 또 여기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200만 원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금액이 합쳐져서 들어가는데, 우리 안경이나 렌즈의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 한도가 되기 때문에 70만 원의 안경비를 썼다 하더라도 50만 원만 더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50만 원 한도라는 거를 기억을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어제 했던 거고, 자, 그럼 이 의료비는 우리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이제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손의료보험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의료보험비를 받았으니까, 우리 보험회사에서 받았으니까 내가 부담한 돈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의료비가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 7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한 거는 30만 원만 부담한 거죠. 그러면 30만 원만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은 이제 적용받은 거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이거 많이 걸렸어요. 산 몰라서 걸린 거예요. 악용하다 걸린 거 아니고. 자, 다음 이제 교육비 세액 공제를 볼게요. 자, 교육비 세액 공제는 나이에 제한이 없고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어요. 여기는 표현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했다 적혀 있는데 이건 표현이 좀 잘못됐고, 나이 제한이 없고 소득 금액에만 제한이 있는 거예요. 교육비 세액 공제는. 제가 대학생 자녀를 생각하라 그랬죠. 대학생 자녀는 20살이 일반적으로 넘잖아. 그럼 20살이 넘지만 우리 소득 금액이 없다면 우리는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교육비에서도 노란색으로 칸이 되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해 보시면 팝업 창이 뜰 건데, 자, 본인의 교육비는, 자, 본인은 그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라고 했죠. 그럼 본인 교육비는 전부 다 여기에 합쳐서 쓰는 거예요. 본인 거는 한도가 없이 전부 다 되는데, 대학생이나 초중고나 취학 전 아동은 또 노란색이 되어 있죠. 이건
1인당 한도가 9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중고 취약전 아동 300이라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또 창이 뜰 건데, 한 칸당 한 명의 교육비를 합치는 거예요. 한 칸당 한 명.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교육비가 들어갔다고 칸칸이 쓰는 게 아니고 한 칸이 한 명의 교육비를 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취약전 아동이 있는데 학원을 한 명이 있는데 세 군데 다니면 그 세 군데 거를 다 더해서 한 칸에 써야 되지, 각각 칸마다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교육비 여기에 금액을 쓸 수 있는 거의 전제 조건이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의 교육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형제 자매의 교육비가 안 된다는 조건은 없어요. 그럼 형제 자매가 소득 금액이 없으면 나는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이 교육비 공제에서는 특징이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했죠.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여기에 쓰면 되고, 또 교복비는 1인당 50만 원씩 되는데 중고등학생 교복비만 돼요. 근데 초등학교 교복비도 시험에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생 교복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그건 제외하고 쓰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체험학습비가 있는데, 체험학습비는 초중고에 적용되는 거고, 이건 한도가 1인당 30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 칸들이 각각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거를 다 합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체험학습비가 40만 원 들어가도 30만 원만 더해서 써야 되니까 그 한도 있는 거를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도를. 자, 그럼 이 교육비에서는 해외 교육비는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학교 등록금은 당연히 되는 거고, 학교 교재비도 되고, 방과후 수업비도 되고, 방과후 수업 교재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식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들어가는데, 기숙사비나 아니면 통합버스비는 교육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래 장애인 특수교육비라고 있죠. 이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 존속도 되고 소득 금액이 있어도 제한 없이 전부 다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제가 어제 어떤 건지 예를 들었죠. 갑자기 귀가 안 들리면 수화로 하는 학교를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앞이 안 보이면 점자를 배운다든지, 이런 형식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금액 제한도 없고, 그리고 직계 존속도 가능하다. 자, 다음 이제 연금에 대해서 있는데, 이 연금도 소득 공제하고 세액 공제가 있죠. 그럼 이 연금 소득 공제는, 소득 공제는 우리 국민연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국민연금보험료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연금보험료 공제, 좌측이 소득 공제들이 있고 우측이 세액 공제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입력하는 건데, 아까 앞에 건강보험료 입력하는 것처럼 위쪽에 적혀 있죠. 얘도 우리가 손댈 수 없고, 여기에서 문제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도 함정이겠죠. 그냥 시간 끌거나 엉뚱한 데 쓰라고 준 건데, 우리는 소득공제는 국민연금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연금을 보면, 자, 우리 좌측에 보면 개인연금이 있어요. 38번에. 얘가 세로로 보면 소득공제인 개인연금 저축이 있고, 그리고 우측 위에 보면 세액공제, 글자가
세액공제라고 적혀 있는 거에 연금저축도 있죠. 옛날 거는 개인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였고 지금 현재는 세액공제예요. 근데 얘 칸이 막혀 있죠. 얘는 위쪽에 보면 여기에 연금저축 등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 탭을 클릭을 하면 여기 2번을 클릭하면 개인연금저축 그리고 연금저축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방금 우리 연말정산 입력 탭에 얘들 번호가 38번, 59번이었잖아. 그래서 보면 38번, 59번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적혀 있죠. 여기 38번, 59번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은 개인연금저축 납부하는 걸 쓸 일이 없으니까 연금저축으로 해서 금액을 쓰면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건데, 자, 이 연금저축만이 아니고 퇴직연금도 있죠. 퇴직연금은 여기 연금저축 위에 근로자퇴직연금이라고 위에 있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회사가 납입해 준 거 말고 내가 세금도 절세하고 퇴직금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이자율도 좋으니까 본인이 추가로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추가 납부한 부분, 본인이 부담해서 납부한 부분만큼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건데, 자, 이 연금에 관련된 거는 본인 것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우자 거 뭐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본인 것만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연금 이쪽은. 자, 그리고 이제 기부금 공제가 있죠. 기부금도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금액에는 제한이 있었어요. 그럼 소득이 없다면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기부금을 우리가 다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자, 기부금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데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면 똑같은 창이 떠요. 여기는 여기 중에서 아무 곳에나 클릭하시면 똑같은 창이 뜰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 보면 기부금은 먼저 정치자금 기부가 있죠.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많이 공제를 해줘요. 근데 10만 원 초과한 거는 우리 15%를 해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로자 본인이 15만 원을 납부를 정치자금 기부를 했으면 여기에 10만 원, 아래에 10만 원 초과인 5만 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 것만 가능하다. 여기 10만 원 쓰니까 99,909원을 공제해 준다고 뜨죠. 자, 그리고 자, 우리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기부금 2월 공제는 본인 것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지금 제가 네모박스한 얘네들은 본인 것만 되는데, 우리 아직 세무 1급 시험에도 기부금 2월 공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쓰지 마시고, 자, 그럼 법정 기부금 그리고 지정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당해 기부금,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이렇게 구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본인이 납부한 거하고 우리 가족이 납부한 거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가족도 소득 금액만 없다면 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 전에 옛날에 제가 당황했던 게, 고등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사찰이 뭐냐고. 사찰이 기부했대. 그 내가 당황했죠. 걔네들한테는 정말 많은 걸 알려줘야 되는구나. 교회와 성당은 아는데 절은 알지만 사찰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문제 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기 안 썼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종교단체 기부금하고 이제 종교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에요. 지정기부금인데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따로 쓰는 거예요. 공제해주는. 자, 그럼 이제 주택자금에서 먼저 1, 2, 3번 적혀 있는 것 중에 1번 주택청약저축은, 자, 주택청약은 여기 41번의 주택청약에 대해서 보이는데, 이거는 다시 연금저축 등 탭에 가면 여기 아래에 주택마련저축이라고 적혀 있죠. 이 번호 밀렸는데 번호가 안 바꾼 거고, 그럼 여기에 얘를 클릭하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이렇게 있죠. 그럼 이것 또한 근로자 본인 것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거는 안 되고 본인 것만 가능하니까 본인 거 납부한 거 있으면 여기에 입력하면 돼요. 7천만 원 이하일 거예요. 자, 그럼 다음이 주택임차 차입금. 자, 한거를 잘 보세요. 이 동그라미 2번은 원리금 상환액이고, 그리고 3번은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에요.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 차이 뭔지 아시겠죠? 얘는 원금도 같이 갚은 거고 얘는 이자만 갚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거는 당연히 본인 것만 되는데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34번 여기에 있는 건데, 자, 얘도 더블 클릭을 해보면, 자, 지금 얘는 이렇게가 하나의 칸인 거고, 왜 번호가 아래쪽에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시행규칙 서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원리금 상환액, 얘가 이자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되고, 이자 상환액은 이 한도가 해마다 그리고 그 우리 이자 납입하는 방식마다 틀리기 때문에 몇 년 그리고 몇 년도에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사다리 타기처럼 따라가서 옆에 금액을 쓰시면 돼요. 얘는, 자,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얘네들은 제가 이 세 개는 본인만 가능하다라고 써라 그랬죠. 그래서 본인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4번에 주택임차 이런 생각하면 월세세액공제인데, 월세세액공제도 얘는 세대주만이 아니고 구성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써봐라고 시키는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월세세액공제는 제일 최근에 생긴 거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쪽에 적혀 있는데, 이 월세세액공제는 위에 탭 중에 월세주택임차라는 이 탭에서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여기 네오박스 1번에 우리 월세 납부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 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취지는 임대인의 우리 임대소득을 포착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임대인의 정보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보하고 계약기간과 월세를 쓰는 거예요. 내 정보를 쓰는 게 아니고 주소나, 이건 그 부동산 임대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착하기 위한 정보라고 기준이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신용카드 공제가 있는데, 이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라고 했죠. 얘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좌측에 있어요. 여기 왼쪽에. 소득공제는 왼쪽에 있다라고 했죠. 세액공제는 오른쪽에 있고, 그럼 좌측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창이 뜨는데,
우리가 입력할 칸은 여기에요. 그럼 본인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지불카드 사용액은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거고, 자, 우리 가족 거에 대해서 되는 걸 따질 때 이 신용카드도 나이에 제한은 없고 소득 금액에만 제한이 있어요. 자, 우리 나이에 제한이 있는 세액 공제 종류가 뭐가 있었죠? 나이에 제한이 있는 세액 공제가 보험료밖에 없었죠. 보험료만 나이에 제한이 있어요. 그 외에는 나이 제한이 있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자, 여기에는 첫 번째가 형제자매 거는 안 돼요. 형제자매 거는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본인 청구비가 7천만 원 이하인 자에게 추가 공제되는 게 도서공연,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들 있죠. 이건 추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도서공연에 100만 원을 썼어요. 그럼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면 여기 보면 청구비 나오죠. 청구비가 여기 나와 있죠. 위에. 그럼 내가 7천만 원 이하면 여기에 100만 원이라고 쓰면 되고, 7천만 원 우리 그 초과를 하면 여기에 100만 원 쓰면 되는 거예요. 얘를 해주냐 얘를 해주냐 이거의 차이인 거니까, 예, 지금 점점 도서공연만이 아니고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도 문화 이런 쪽에서 계속 혜택을 주면서 유도하기 위해서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여러분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하시죠? 아니?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쓰면 그러면 더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혹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직접 보신 분들은 아마 얘네들이 나눠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더 공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내가 100만 원 썼는데 이 중에 대중교통이 30이고 전통시장이 2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일반 신용카드면 100만 원 중에서 대중교통 30만 원이다, 전통시장 20만 원이다, 그리고 일반 신용카드는 5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겹치게 쓰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인 거는 여기에 써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쓰는 거예요. 옆에 공제 안 나오는 이유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써야 돼요. 4,500 되는 사람이면 최소 1,140만 원 이상은 써야 초과분해 돼서 되는데, 이거 쓰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잖아. 안 해주거든. 그래서 본인이 번 돈 가지고 본인이 카드로 쓰는 돈이 작으신 분은 카드 연연하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실무적으로는 저처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어우 좋죠. 그냥 한 방에 초과인데, 그런 게 아니신 분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 신용카드에서는 우리가 볼게, 해외 사용분은 안 되고, 세금이라든지 세금도 스스로 본인이 내면서 카드로 낼 수 있죠.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나 이런 공과금이나 통신요금들도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중고자동차는 10%가 돼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새 차는 안 돼요. 중고자동차는 1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10%만 여기에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의료비하고 신용카드는 이중공제가 돼요.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도 이중공제가 되니까, 그리고 중고등학생 교복비까지.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육비에 적혀 있는데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하면 신용카드 쪽에서도 써야 되니까 그쪽에 언급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양쪽에 다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러면 의료비에도 들어가고 신용카드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얘네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 우리한테 크게 필요한 거 아니니까, 자 이제 우리 교재 실기에 있는 쪽에 493페이지로 갈게요. 이거 보니까 지금 우리 카드 쓰면 더 공지해 줄게. 이거 이런 방법 쓰는 게 지금 우리 경기가 안 좋죠. 그래서 소비 진작 시키려고 카드 많이 쓰면 더 공지해 줄게 하고 꼬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카드 이거 없앨 거니까 막판 스포트로 좀 많이 끌고서 매출 포착해줘라고 해서 전 대비 얼마 증가하면 얼마만큼 더 해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국가가 딜을 걸었어요. 정말 국민을 그런 식으로 꼬시는데 국민이 또 꼬이더라고. 자, 그럼 이제 493페이지로 가서, 자 이제 우리 이 사람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할 건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 지금 다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교재가 조금 미스를 한 게, 자 여러분들 교재 484페이지에 이 사람들이 지금 가족들이 나이가 몇 살이고 소득이 있는지를 알아야 얘가 되니 안 되니를 따질 건데, 지금 그런 정보가 지금 여기 안 적혀, 시험 때는 한눈에 보이게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안 적혀 있어서 484페이지를 같이 참고를 하면서 된다 안 된다를 같이 판단하도록 할게요. 이건 조금 미스가 난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김상곤 씨를 가지고 보면 보험료고 생명보험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저축성 보험은 안 되지만 보장성 보험은 되고, 특별한 말 없으면 본인 거예요. 그럼 생명보험 되겠죠. 월 불입액이 10만원이니까 12개월 불입했으면 120만원이 되겠네요. 그죠? 또 자동차 종합보험 있죠. 연간 불입액이 140만원이에요. 자동차 보험도 보장성 보험이죠. 그러면 자, 얘 다 되겠네요. 그럼 260만원이 되겠죠. 합치면 10만원 12달 하면 월 불입액이 10만원이니까 120만원하고 140만원 합치면 260만원이 되겠죠. 보험료 260만원 공제되니까 바로 위치도 볼게요. 바로 쓸게요. 그럼 김상곤 씨에서 보장성 보험 일반에 우리 금액 260만원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시험 때 260 써야 돼. 100 쓰시면 안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한도 100이다 12만원 해준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거 쓰기 전에는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이 21만원이었다가 지금 여기에 쓰니까 세금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결정세액이 이제 줄어드니까 차가간 징수세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교육비 김나영은 소득이 없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면 소득공제에 문제가 없죠. 그럼 이 80만원을 자 교육비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초중고에 더블 클릭하고 고등학생이니까 여기에 금액 80만원,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제 교육비 때문에 또 얘가 금액이 빠지죠. 자, 다음
의료비에서 허지연 배우자의 수술비용, 질병치료 목적이래요. 그럼 배우자는 뭐 장애도 없고 나이도 81년생이에요. 그러면 아직 65세 안 넘었고 장애 없으니까 그 밖의 공제 대상 일반이죠. 김규민 자녀도 장애 없어요. 그러면 얘도 그냥 그 밖의 공제 대상 의료비가 되고, 본인 보약 건강증진 구입비 적혀 있네요. 얘는 건강증진 관련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자, 보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죠. 치료 목적 보약 이런 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 목적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의료비는 그냥 그 밖의 공제 대상 일반 의료비가 총 300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자, 의료비 칸에서 더블 클릭하고 그 밖의 공제 대상에 300만 원을 써주고, 자, 다음 연금저축 있죠? 자, 특별한 말 없으면 본인 거다라고 했어요. 자, 월 불입액이 20만 원이고 12개월 불입을 했어요. 그럼 240만 원의 연금저축을 불입한 거죠. 그러면 연금저축은 여기 연금저축 등 탭으로 가서, 그리고 네모박스 2번에 두 번째 2번 연금저축 선택하고, 자, F2번 눌러서 문제 보면 신용협동조합이고 계좌번호 1234, 연간 납입액이 240만 원이다. 됐나요? 그럼 다시 이제 연말정산 입력에 오면 여기에 들어왔어요. 방금 240만 원 쓴 게. 지금 이 사람은 상황이 완전 역전이 되었죠. 냈던 거 거의 지금 다 돌려받고 있어요. 지금. 다음 기부금에서 천재지변 구호성금은 얘는 공익성 있죠. 천재지변 당한 곳에 대한 거 법정 기부금이고, 교회 감사 헌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이죠. 그럼 기부금은 여기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면 똑같은 창이 떠요. 여기 아무 곳이나 더블 클릭하시면 뜨는 창은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법정 당해 기부금의 20만 원, 그리고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의 300만 원,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이제 입력이 끝이 났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김상곤 씨의 연말정산 입력이 끝났어요. 자, 다음 지금 여기에 그냥 참고로 과거에는 얘가 없었어요. 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세액이 제로가 나오도록 만들다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보면 이 사람이 결정세액이 제로가 되어서 세금이 전부 다 날아가도록 이렇게 되도록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고 세금을 내는 게 없어서 실효세율을 이제 부과시키는 방식으로 좀 바꿨어요. 우리 실무적인 거니까. 자, 다음 이제 장종민 씨로 갈게요. 우리 장종민 씨 보고 싶시다.
첫 번째 자동차 보험은 우리 보장성 보험이니까 그러니까 연간 불이백이 80만 원이고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금액도 안 적혀 있지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럼 이 80만 원 공제되니까 보장성 보험 일반에 80만 원을 써주고 다음 이제 교육비에서 본인 대학생 본인 교육비는 되는 거고 자 장형석을 보면 장형석이 동생이에요. 제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부양하고 대학생인데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교육비의 장대성은 좀 말은 안 되지만 올해 태어났어요. 우리 입력할 때 당일 출산했던 애예요. 어떻게 취약전 아동은 맞죠? 그래서 자, 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되겠죠. 그럼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우리 신용카드하고 이중공제가 되죠. 그럼 신용카드 쪽에 얘가 안 적혀 있으면 따로 써둬야 되는데 신용카드에 보니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분 포함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얘는 따로 신용카드는 지금 신경 안 쓰고 나중에 같이 한 번에 봐도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인 거, 대학생 거, 그리고 취약전 아동 거 쓸게요. 자, 교육비에서 더블 클릭을 하고 본인 거 전액 600만 원, 그리고 대학생 200만 원, 취약전 아동의 84만 원. 이렇게 쓰고 확인. 됐나요? 다음 의료비에서 배우자 쌍꺼풀 수술비가 있는데 미용 목적이래요. 미용 목적은 의료비 공제는 안 되죠. 근데 신용카드 사용했대요. 신용카드 공제는 되죠. 그런데 아래 그래서 의료비 200만 원과 얘네도 포함된다고 아래 적혀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신용카드 쪽에서 보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는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이 200만 원은 대상이 안 되고 다음 장대성 통근 치료비 현금 영수증 사용했대요. 지금 이거네요. 현금 영수증도 이중공제 되니까 그럼 얘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장대성은 올해 태어난 애로서 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밖에 공제 대상이 100만 원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의료비에서 그 밖에 공제 대상에 100만 원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다음 퇴직연금이 있네요. 연간 총 불이백이 500만 원인데 이 중 근로자 부담금은 240만 원. 이 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본인 거만 되는데 특별한 말 없으면 본인 거니까 그럼 퇴직연금에 한국산업은행 이 계좌번호에 24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연금저축 등 탭에 가면 첫 번째 1번에 퇴직연금 F2번 눌러서 한국산업은행 계좌번호 납입금액은 2345구나 240만 원이다.
그래서 내 세금 없어서 옆에 안 뜨는 거예요. 자, 다음 주택 청약 저축도 있죠. 월 불입액이 20만 원이래요. 12개월이니까 240만 원이네요. 그러면 여기 아래 주택 청약 저축이 아니고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이네요. 4번 F1번 눌러서 새마을 금고 5, 6, 7, 8 240만 원. 다음 이제 신용카드에서 본인 공제 대상 전체 신용카드가 834만 원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의료비 200만 원은 이중공제 되니까 문제가 없죠. 그런데 사업하고 관련된 100만 원 우리는 사업자 경비 처리된 거는 공제받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100만 원은 공제가 안 되고 자 그리고 교육비 신용카드인데 이 교육비가 우리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였죠.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이중공제되니까 들어가 있어도 되겠죠. 그러면 734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연말정산에 와서 자, 좌측에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가고 여기에서 신용카드 734만 원, 사업자 경비 100만 원 빼고 다음 가사용품 구입한 거 의료비 현금 영수증 의료비도 이중공제되고 가사용품도 되니까 현금 영수증 338만 원은 여기 현금 영수증에 338만 원. 다음 도서구입 및 공연 입장권 126만 원 있죠. 자, 이 사람은 3,972만 원. 그래서 도서 공연 등에 126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자 얘도 끝났어요. 자 지금 위치 익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을 쓰는구나 이렇게만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자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